사업계획서를 한번 또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또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쓰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린 걸로만 쓰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글씨일 거예요. 그죠? 네, 글씨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제 표가 들어가게 되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하기도 하고 복잡한 글의 구조를 되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심사를 가게 되면 사실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들 막 몇십억씩 되는 사업들은 제안서를 안 줍니다. 심사를 가게 되면 현장에서 제안서를 줘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심사를 가게 되면 2시에 심사다 그러면은 1시 30분까지 오라고 해서 30분 동안 이제 위원들이 오면 전문가들이 와서 오게 되면 30분 안에 제안서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안서를 30분 내에 보게 되면 이제 업체가 3개 들어왔다, 2개 들어왔다, 시장이 3개 들어왔다, 2개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30분 동안 제안서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확인하냐? 큰 이슈 정도 얘네 뭐 하려고 하는지 정도밖에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글씨가 많고 장황한 것들은 내용 파악이 안 됩니다. 내용 파악이 안 돼요.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PT를 듣고 질문을 한다?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얘네가 이 시장에 뭘 하려고 하는지도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하고 이 시장은 이렇게 하려고 하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정도 보여주려면 뭐 해야 돼요? 내용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단순화하고 이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약해서 도형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단순하다고 얘기하더니 얘 이제 슬슬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단순히 제가 지금부터 이제 도해사고력 같은 것들을 제가 좀 설명드릴 건데 이것은 굳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뿐만 아니라 잘 익혀두시면 생활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사업계획서부터 스케줄 관리까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죠. 정리라는 것은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만 빽빽하게 있는 건 처음부터 세세하게 읽지 않으면 내용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 요약해서 표로 한 장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보기도 쉽고 이해도 빨라요. 어떻게 하는지 사업계획서를 쓰면서 내지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쓰지 않더라도 보고서를 쓰면서 레포트 낼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레포트를 내는 과정에서도 다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많죠. 단순함은 궁극의 세련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거 얘기한다더니 그냥 복잡해도 이렇게 복잡한 걸 또 꺼냈네. 요거는 왜 보여드리냐면 다 아시죠?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예요. 네, 브레인스토밍 하는 건데 이거 필요해요. 왜냐면 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시장의 문제가 뭔지를 정리하는데도 이런 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슈를 가운데다 두고 그 이슈를 가지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 시장의 장사가 안 돼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왜? 1. 시장이 지저분하다. 2. 상인 고령화된 상인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그런 구매 패턴에 상인들이 적응을 하지 못한다. 3. 우리 위치가 너무 안 좋다.
남들 시장은 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있는데 우리 시장은 뚝 떨어져 있다. 4. 뭐 주변에 큰 대형마트가 있어서 그쪽이 다 고객들을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인 고령화는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러면 이 상인 고령화가 끼치는 문제가 뭐냐?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더 뻗어나가서는 해결책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쉬운 거 맞죠?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런 눈빛이기도 해요. 네, 요거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현대화, 뭐 KJ 기법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 이런 것들 혼자 하기 힘들다. 상인분들 싹 모아놓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사업계획서 같이 쓰자, 같이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시장의 문제가 뭐지? 조금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장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상인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세요. 막연한 주제였어요. 지금 왜 우리 시장 장사가 안 되냐? 되게 막연한 주제거든요. 구체화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슈를 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장에 온라인 판매가 왜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면 더 쉽겠죠? 이거 하실 때 아예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목적 중에 하나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뽑아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나와야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안이 되게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어요. 그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비틀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요. 여기 나온 아이디어가 굳이 그대로 쓰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디어 많이 뽑아 주셔야 돼요. 아이디어 많이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아유, 우리 시장 안 어울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 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인들이 자기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하면서 이런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인들하고 지금 사업계획서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이거는 이제 매니저님들이 하시면 되죠. 이렇게 가지고 우리 시장 왜 온라인 판매를 하지 못하나, 이런 주제로 저희가 사업을 구상하기 위한 아이디어 작업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2020년 1월 19일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플로어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매트릭스로 할 수도 있고 제가 하고 쓰고 싶은 방법대로 다 해요. 저는 시장에 큰 사업 계획서를 할 때는 이런 종이가 한 10몇 장씩 나와요. 이걸 보고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남대문 시장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 120억짜리 있다고 했죠. 남대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계획하면서 작성했던 건데, 요걸 작성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장이 어딘지 아세요? 네? 광장시장. 광장시장 외국인들 많이 가죠. 제일 많이 가는 시장. 네, 남대문 시장 제일 많이 와요. 광장시장은 이제 저녁 때 막 먹으러 오잖아요. 남대문 시장에 제일 많이 옵니다. 근데 남대문 시장 대단해서 오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장이 아니라 장소가 어디냐면 명동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10명 중에 한 8명이 서울에 방문하고 그 중에 또 한 80%가 명동에 옵니다. 근데 명동에서 올 수 있는 되게 좋은 관광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남대문 시장이 명동 워낙 큰 관광지가 주변에 있잖아요. 남대문은 사실 관광지로 둘러싸였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산 엔타워도 남대문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고요. 명동도 남대문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고, 서울역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내려가는 외국인들은 다 서울역 통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울역하고 남대문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남대문은 약간 위치가 어떠냐면 가운데서 관광지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대문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대문은 관광적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핑거푸드 없어요. 게다가 거기는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파는데 액세서리 소매를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액세서리 상가 사장님들, 회장님들하고 같이 다녀요. 그러면 액세서리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액세서리 있네요. 저한테 안 팔아요. 제가 지자체 공무원이고 남대문 담당이고 이 액세서리 상가에서 뭘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팝니다. 네. 하물며 소매 상인들한테 귀찮아해요. 피곤해해요. 이게 관광형 시장입니까? 광장시장은 먹을거리가 있고 볼거리는 뭐 딱히 없지만 그렇잖아요. 남대문 시장은 볼거리 있습니까? 없어요. 먹을거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남대문 시장이 크잖아요. 동네 시장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남대문 시장을 쫙 다닌 다음에 쉴 데가 있어요? 쉴 데 없어요. 이거 또 곁다리 또 가는데 제가 2021년도에 이제 특성화 시장 지원을 했어요. 저는 이제 우리 구청 공모 담당이에요. 제가 공모 사업 담당.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업 계획서도 많이 써봤겠죠. 남대문 시장 큰 권역 내에 또 다른 시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이 특성화 시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 계획서 썼는데 배경을 이제 살펴보니까 상인분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계시냐면 20시간 장사를 하세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퇴근이 5시고 출근이 밤 10시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말이 된대요. 이날 이때껏 그렇게 장사했대요. 아실 거예요. 아마 도매시장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새벽에는 새벽 장사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오후 장사를 해야 되고 낮에는 소매 상인들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장을 딱 제가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때요? 피곤해요. 피곤하니까 고객 응대가 잘 안 돼요. 불친절해요. 게다가 소매 상인들이 오면 피곤해야죠. 짜증나죠. 네. 왜 소매를 하지 않느냐? 도매 상인들에 대한 예의, 뭐 상도덕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말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상인들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응대도 안 되고. 좋아요. 상인들은 그렇다 쳐요. 고객들 봤어요. 고객들. 남대문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대부분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는 고령화된 고객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에서 지하철역 중에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지하철역 이용하는 역이 이제 종로 3가역이에요. 두 번째 어딘지 아세요? 제기역. 그렇죠. 제기역입니다. 어디냐? 경동시장 때문에. 경동시장에 다 배낭 메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다니세요. 남대문도 비슷합니다. 고령화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남대문 시장처럼 큰 시장을 다니게 되면 쉬어야 돼요. 잠깐이라도 앉아야 돼요.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있으면 거기 다 판매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따지니까. 남대문 시장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시장입니다. 고객들이 쉴 데 없지. 상인들 불친절하지. 되게 문제예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겠다가 120억 돈을 이제 쓸 수 있는 근거가 이제 관광형 시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 시장 상인들을 보니까 20시간 장사에 고객들 쉴 데 없어. 그래서 컨셉을 쉼으로 잡았어요. 쉼이다. 우리 시장은 쉼이 컨셉이다. 그래서 상인들 쉬게 하겠다, 고객들 쉬게 하겠다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세부 사업들이 쭉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사업계획서 썼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사업계획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약간 곁다리를 탔는데 오늘 제가 지금 요거 말씀드리는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게 나옵니다. 사실 그게 뭐 쉼이 지금 들으니까 되게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또 금방 나와요. 이게 그냥 생각하려면 생각이 안 돼요. 네. 우리가 지금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 사실 이런 거 키워드 하나씩 뽑아내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물론 쓰면 뭐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네, 이렇게 하여튼 한다. 요거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쓰게 되면 꼭 들어가는 것 도형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많이 보셨죠? 트리형이라고 합니다. 트리형. 이게 제일 많이 쓰는데 어디에요? 우리 상인에 가면 이거 다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렇죠. 상인의 조직도. 상인의 조직도 만약에 글로 쓰면 뭐 김땡땡 상인회장, 또 이땡땡 뭐 무슨 회장, 뭐 누구 뭐 이사 총무 참 요렇게 쓰면 그냥 요렇게 딱 하나 보여주면 아, 이 상인회장이구나, 아 총무구나, 이사구나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줄줄이 말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조직도 하나로 끝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응용 얼마든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내 월급이다, 월급. 월급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요 트리형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아시죠? 내 월급,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따를 수 있잖아요. 고정 지출로는 그 밑에로 또 해가지고 보험료, 월세, 이런 것도 다 고정돼서 매달 똑같이 비슷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변동 지출 해가지고 용돈, 외식비, 이런 거 막 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트리형, 도형으로 만들 수 있다. 네. 또 있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 저희가 지금 도형을 참 4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 직접 많이 쓰시는 건 2-3가지 정도만 많이 2-3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사업계획서에서 쓰는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계층도 같은 것들, 예? 계층의 정보를 좀 나타낼 때 막 쓰죠. 그런 거죠, 이렇게. 매트릭스형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2가지 조건이 섞일 때 많이 써요. 2가지 조건이 섞일 때. 요거 혹시 요런 거 보셨어요? 수압 분석. 네, 수압 분석 보신 분 계시죠? 네. 저는 요 수압 분석을 싫어해서 안 쓰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이제 우리 시장 사업계획서를 딱 냈더니 심사위원이 어떻게 사업계획서에 수압 분석도 안 돼 있냐? 수압 분석 뭔지부터 좀 설명드릴까요? 시장의 강점,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다 쓰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장은 곧 지하철이 연결이 됩니다. 또 우리 시장은 상인들끼리 엄청 잘 뭉쳐요. 뭔 일을 해도 우리는 상인들이 딱 뭉쳐서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장은 점포가 작아서 팔 수 있는 물건의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약점이잖아요. 게다가 우리 시장 옆에 큰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와요. 이런 것도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요. 잘 정리해서 우리 시장의 약점과 강점을 이렇게 표로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사업 분석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계획서 저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심사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서 저는 이걸 조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요거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매트릭스를 조금 제 스타일로 변형한 거예요. 요 매트릭스, 요 정보는 저 2년시장 매니저님 우리 이거 2년시장 저거예요. 예. 수압 분석입니다. 요거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혹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1. 이쪽은 시간이 많고 급하고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1, 2, 3, 4.
어떤 거 먼저 해야 돼요? 1, 2, 3, 4. 급한 일, 아니,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1번이에요? 이건 다 맞춰요. 1번이라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로는 어떤 거 해야 돼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설명하면 이거예요. 급하면서 중요한 일,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1, 2, 3, 4. 2번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급한 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있더라도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게 맞아요. 맞나? 제가 이거 좀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섞였나?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이라고. 중요한 일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보다. 요거는 제가 오히려 설명하면서 더 헷갈린데, 요거 사업계획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이디어가 잔뜩 나왔어요. 아이디어가 잔뜩 나왔는데, 이거 잘못 썼네. 노력, 자원, 높음, 낮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노력 자원이 높고 이거 낮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지금 하나 잘못 썼어요. 근데 효과가 낮고 효과가 높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부 사업이 한 10개 나왔다.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드냐 조금 드냐, 그리고 돈 대비 효과가 낮냐 높냐. 돈이 조금 들어가고 효과가 높은 거 해야겠죠. 우리는 사업계획서 저희가 10가지 나오면, 야, 우리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뭐 사람마다 자기 원하는 것마다 세부 사업이 막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세부 사업을 놔두고 뭐 자원, 뭐 노력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돈으로 합시다. 돈 많이 드냐, 돈 조금 드냐. 돈 많이 들고 효과 낮으면 안 해야죠. 돈 조금 들면서 효과가 높은 거 해야죠. 근데 우리는 돈이 좀 들더라도 효과 높은 걸 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4번을 해야 될 테고, 두 번째로 우리 효과 높은 2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헷갈리나? 잠깐만. 네.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그렇다 이거죠. 돈은 조금 들면서 효과 높은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쭉 분류를 해보세요. 돈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걸 생각해서 선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꼭 돈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돈은 이미 구청에서 줬어, 아니면 서울시에서 줬어, 나라에서 줬어. 그러면 상인들 투입력, 저는 개인적으로 상인들이 많이 투입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상인 인력이 많이 들어가냐, 조금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상인 인력이 조금 들어가서 효과가 높다면 좋은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상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효과가 높은 게 더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상인들이 뭐 참여도가 높고 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가 사업을 분류할 수도 있다. 요거는 단순히 지금 사업을 어떻게 분류하냐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단하면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안에서 두 가지 조건이 부딪힐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안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거.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형. 요거 아마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업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부분 시간 흐름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네. A 사업 한 뒤에 B 사업하고 C 사업하고 D 사업하고 E 사업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사업계획서에서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런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요런 모양을 플로우형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엄청 많이 쓰죠, 저희가.
요것은 제가 이제 구청에서 상인들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고 했던 보고서에서 제가 한글 문서를 이제 캡처해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플로어형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정리가 안 되는 글 되도록이면 글보다는 이런 표로 좀 표현해 주시는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좀 그런 글의 구조를 좀 보시고 되도록이면 이런 표로 이런 표 있고 밑에 글씨 있으면 이제 이 표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써주는 게 이제 밑에 글이 되거든요. 근데 이 표만 봐도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표를 조금 더 설명의 보강을 위해서 이제 밑에 글을 써주죠. 보세요. 상인의 이제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 생겼잖아요. 골목형 상점가들이 전통시장처럼 아케이드가 씌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땡땡 시장이다 이런 조직에 되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이 내가 그 조직 안에 들어있는 상인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인회를 이렇게 만들겠다. 활성화의 의지 없어요. 이 첫 번째 상인회는 회비도 2만 원 이하다. 회비 왜 이런 회비 얘기도 하냐면 회비가 예전에 제가 상인분들 모시고 어느 시장에 갔는데 회장님이 시장 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자기네는 한 달에 상인회비가 10만 원이래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자기네 10만 원이래요. 점포당. 근데 이제 100% 다 낸다는 거죠. 이 정도면은 상인 역량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면은 시장이 상인회가 사업을 잘하는 것 이전에 상인들이 굉장히 상인회를 신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다면 상인들이 굉장히 무엇인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어느 시장인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네. 저기 지금은 경기도 하여튼 뭐 있어요.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 적에 있어서 그런 시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보세요. 회비가 2만 원 이하냐, 3만 원 이하냐, 3만 원 이상이냐. 이게 돈 내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이 정도 낸다? 이게 상인회가 활동하고 있다. 내지는 상인회가 상인들에게 신뢰를 갖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구청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상인들이 정기 모임을 하고 있냐?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냐? 모여도 5명 이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청에서 바라보는 상인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측정 조건이었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보세요. 1단계가 이렇게 돼서 2단계, 이제 1단계는 이런 상태의 조직을 2단계로 발전시키고 3단계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플로어. 이거를 줄줄이 말로 쓰려고 하면요. 되게 막 지루하고 따분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보기도 좋고, 네. 그렇다라는 거죠. 세틀라이트형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이제 이런 도형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업계획서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런 게 들어갑니다. 어떤 스타일로? 지자체와 사업단과 상인회가 서로 융합하고 뭐 이렇게 상생하겠다 이런 스타일. 뭐 이외에도 막 여러 가지 도형들 쓸 수 있는 도형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안에서 주로 쓰는 것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4가지 정도가 주로 쓰입니다. 쓰인 사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거. 여긴 지주회네요. 관리조직 상인회. 남대문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남대문은 난 좀 답답했죠. 예전에는 이 지주들이 정말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주들이 상인에 1도 관심이 없어요. 협조를 안 해요. 제가 상권 르네상스를 하겠다고 호텔에서 우리 지주분들을 다 모시고 설명을 하라는데 지주분들이 반쯤 누워서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이렇게 듣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한참 하고 120억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한참 설명을 하고 이제 설명이 딱 끝나고 우리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지주분이 한 분이 찍고 있는데 괜찮나 이런 얘기해도 뭘 줄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너무 더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내 시장이야? 당신 시장 당신 우리 선생님 시장인데 그리고 시장 잘 되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이때껏 그런 갑 중에 갑으로 사신 거죠. 또 남대문 시장이 좀 특수하긴 했어요. 남대문 시장이 정치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남대문 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2번 뵀어요. 이거 막 정치인들 막 오고 막 사진 막 찍잖아요. 막 착착착 찍고 막 그 다음에는 이제 비밀 회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들 다 나가요. 다 나가요. 그리고 정치인분들 몇 분, 상인의 대표들, 지주의 대표 몇 분, 그리고 저 같은 지자체 공무원은 뒤에 꼽사리 껴서 이렇게 회의합니다. 네, 하여튼 네. 요거는 이제 민간 회사에서의 사업 계획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상인의 예를 들어서 특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단, 상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자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